안녕하세요. 매주 뜨거운 이슈를 알아보는 시간, 이슈 핫클릭의 아나운서 오인아입니다. 네, 이번 주 주제는요. 해외 브랜드 카드의 수수료 문제, 그리고 자동차 5개 브랜드의 성적표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 주제, 바로 해외 브랜드 카드의 수수료 문제입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카드를 보면요. 비자나 마스터라고 써져 있는 카드 흔히 보실 텐데요. 이 브랜드 때문에 국내에서만 사용을 해도 수수료를 떼고 있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런 불합리한 절차를 시행할 수밖에 없는 이유, 프라임 경제 이지숙 기자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까도 말했지만 그 비자나 마스터 같은 해외 브랜드 카드 때문에 돈을 많이 내고 있는데 국내 사용에 대한 그 수수료는 어떻게 떼가고 있나요? 국제 브랜드 카드 로고가 찍혀 있는 카드로 계산을 할 경우 결제 금액의 0.04%를 수수료를 지급해야 되는데요. 네. 국내 카드사의 결제망을 사용하고 있음에도 수수료를 지급하도록 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는 비자나 마스터카드의 연회비 상승에도 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데요. 네. 금융위원회는 지난 10월 신재윤 금융위원장이 제도 개선을 지시한 뒤 현재 수수료 체계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네, 수수료 때문에 연회비까지 오른다. 고객 입장에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수수료이기 때문에 황당하고 좀 어이도 없을 것 같은데요. 네, 그럼 이 수수료를 고객이 직접 해외 브랜드 카드사에게 내나요? 그건 아닌데요. 네. 지금 그 비용은 국내 카드사가 지불하고 있습니다. 만약 고객이 100만 원을 결제한다고 하면 국내 카드사가 0.04%인 400원을 국제 브랜드 카드사에 지급을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퍼센테이지로 들으니까 체감이 잘 안 되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비용을 지금 지출하고 있는지 들을 수 있을까요? 이제 카드 사용이 늘면서 수수료 액수 또한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국내 사용 수수료는 2010년 990억 원에서 2011년 1,009억 원으로 2012년 1,062억 원으로 증가했는데요. 2013년 상반기만 해도 국내 카드사는 665억 원이라는 돈을 국제 브랜드 카드사에 지급했습니다. 네, 매해 1,000억 이상이라니 되게 놀라울 가격인데요. 근데 또 궁금한 게 해외에서 사용하고 내는 수수료랑 그리고 또 국내에서 쓰고 내는 수수료랑 이걸 비교를 해보면 어느 게 더 많이 지출이 되나요? 아무래도 국내 결제 금액이 많다 보니 국내 사용 수수료가 더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2012년 국내 카드사가 비자 마스터카드에 지급한 해외 사용 수수료는 153억 원이었지만 국내 사용 수수료의 경우 1,062억 원으로 조사됐습니다. 아니, 큰 차이인데 그 10배 차이 가까이 나는데요. 네. 근데 그 고객의 입장에서는 나는 해외 갈 일도 없고 그 해외 가서 사용한 적도 없는데 왜 이 비용을 내야 하나 불합리하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불합리한 제도를 왜 굳이 시행을 해야 되는지 해결 방안은 없나요? 그래서 금융위원회는 국제 브랜드 카드사의 수수료 체계가 문제되자 연회비 체계를 수수료 정률제로 바꾸는 방안을 현재 논의하고 있습니다. 국내 금융카드사의 연회비를 국내 전용카드사의 연회비 수준으로 낮추고 소비자가 직접 수수료를 지급하도록 하는 것인데요. 수수료를 소비자가 직접 지불하면 무분별한 국제 브랜드 카드의 발급을 막고 또 비자 마스터카드 연회비로 수수료를 충당하던 국내 브랜드 카드사의 관행도 고치겠다는 방침입니다. 네, 그 해결 방안이 수수료 정률제인데요. 그러면 지금 시행되고 있나요? 아니요. 현재 시일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표준약관 개정과 그리고 카드사의 전산 시스템 개발이 선제돼야 하고요.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도 거쳐야 하는데 그 절차가 굉장히 복잡한 상황입니다. 네, 현재로서는 그 수수료 정률제를 시행하기 어렵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아니, 그럼 또 다른 이유는 없나요? 다른 문제도 물론 있죠. 네. 카드사의 리베이트 문제와 FTA 위반 여부가 수면 위로 떠올랐기 때문인데요. 카드사들은 수수료를 지급하는 대신 비자와 마스터카드로부터 연 500억 원 가까이 되는 금액을 되돌려받고 있습니다. 마케팅 지원 프로모션 명목으로 리베이트를 받고 있는 것인데요. 국내 카드사는 이 금액을 비자 마스터카드 발급에 들어가는 대리점 후원 비용이나 그리고 카드 모집인 성과급 등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그 리베이트 얘기해 주셨는데요. 이어서 FTA 위반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금융당국이 수수료 개선에 나설 경우 비자나 마스터카드가 해외 기업이기 때문에 한미 자유무역협정에 위반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금융당국이 시장에 개입하는 모양새로 비춰지는 것 또한 논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금융당국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불합리한 제도일수록 개선해야겠습니다. 수수료 정률제를 시행함으로써 고객에게 좀 더 신중한 카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건 어떨까요?
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두 번째 주제는요. 5개 국내 자동차 내수 시장의 판매 실적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현대와 기아는 부진한 성적을, 쌍용과 한국GM은 최고의 성적을, 르노 삼성은 제자리 걸음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프라임경제 전훈식 기자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선 현대와 기아 이야기부터 할 텐데요. 아니, 얼마나 부진했길래 이렇게 부진하다는 얘기가 나오는 걸까요? 지난해 국내 완성차 5개사의 내수 판매량은 전년 대비 2% 정도 감소한 130만 대를 기록했습니다. 연간 판매량이 140만 대를 밑돈 것은 2009년도 이후 4년 만에 처음이죠. 이처럼 내수 판매가 위축된 데에는 현대기아차의 부진 영향이 컸는데요. 실제 국내 완성차 5개사 중 내수 판매가 감소한 것은 현대기아차 2개사 뿐입니다. 근데 그 현대나 기아차 하면은 기존에 잘 나가는 차 많잖아요. 그 아반떼나 소나타라든지. 네, 그런 기종들이 좀 못 나갔네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걸까요? 말씀하신 것처럼 아반떼가 지난해에도 가장 많이 판매된 차종이었는데요. 네. 이 역시도 판매가 하락하면서 10만 대 판매 클럽에도 들지 못했습니다. 소나타 역시 판매가 하락하면서 부진했고요. 그 기아차의 경우 대표 볼륨 차종인 K5나 K3 역시 판매가 신통치 않으면서 판매에 많은 어려움인 것 같죠. 네, 그럼 기존의 그 베스트셀러가 부진했다라는 말씀하셨는데요. 그거 말고 또 다른 이유 있을까요? 특히 지난해에는 현대차 정몽구 회장의 품질 경영이 도마 위에 오른 상태였는데요. 현대차의 산타페의 경우 물이 새면서 스타페라고 불릴 정도로 주력 상품들이 품질 논란에 많이 거론됐고요. 네. 또 이와 더불어 신뢰성이 크게 떨어진 상황에서 네. 관심을 돌릴 만한 신차도 없었다는 것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현대 기아차 얘기를 했는데요. 이번에는 좋은 성적을 보였던 한국GM과 쌍용차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GM과 쌍용 얼마나 좋았나요? 한국GM과 쌍용차 같은 경우 지난 2002년 이후 11년 만에 최대 판매 실적을 달성한 만큼 높은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우선 최근 6개월 연속 판매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한국GM의 경우 회사 출범 이래 사상 최고 내수 실적이 15만 대를 기록했고요. 그다음에 특히 12월 실적 같은 경우에는 역대 월 판매 최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한편 국내 완성차 5개사 중 가장 큰 성장세를 보인 쌍용차의 경우 국내외 시장에서 14만 대의 실적을 올리면서 2002년 이후 연간 최대 판매 실적을 이뤄내기도 했습니다. 네, 이번에는 르노 삼성 이야기 해볼 텐데요. 아무래도 제자리 걸음이었다라는 평이 있는데요. 어땠나요? 르노 삼성이 지난해 기록한 내수 판매 실적은 총 6만 대인데요. 이 6만 대의 실적은 지난 2012년 실적을 현상 유지하는 데 급급했다는 평이 많습니다. 다만 긍정적인 요소로는 올 초까지 계속됐던 판매 부진이 SM5 TC나 QM3 출시 여파로 중반부터 상승 기류에 올라섰다는 점입니다. 네, 지금까지 2013년 작년 자동차 성적표를 알아봤는데요. 이번에는 2014년 올해 전망이 어떤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업계에서 보는 올해의 전망 어떤가요? 한국자동차 산업연구소에 따르면요, 내년 국내 신차 판매가 전년 대비 2.4% 성장한 158만 대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 수치는 지난 2011년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좀 실적이 좋을 것이다 라는 평인데요. 그 요인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국내 판매 증가의 배경으로는 FTA 발효, 그리고 글로벌 경제 성장률 개선, 그리고 신차 효과 등으로 뽑고 있습니다. 특히 LF 소나타를 중심으로 하는 중형차급 이상의 판매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SUV 차급에서도 르노 삼성의 QM3, 그다음에 쌍용차의 CUV 등의 출시로 신차 효과가 크게 두드러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네, 신차 효과가 있다라고 하셨는데요. 주목받을 만한 신차 있을까요? 네, 올해 가장 큰 기대를 걸고 있는 모델은 바로 현대차의 LF 소나타인데요. 이 해당 모델은 뉴욕 오토쇼에서 모습을 드러낸 이후에 국내를 비롯한 글로벌 시장에서 판매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또 이러한 소나타에 대응하기 위해서 한국GM이나 르노 삼성 측에서도 각각 말리부 디젤 모델 그리고 SM5 디젤 모델을 출시함에 따라서 치열한 주형차급 시장에서의 경쟁도 펼쳐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2014년 국산차 브랜드의 전망 기대되는데요. 내수 시장의 향상과 신차의 활약 기대해 봅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했습니다.